여러분 왜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동업하지 마라. 네, 이 말이 하시죠. 정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병원의 사이다 법률 상담. 일단 주제가 동업이니까 네. 이 사례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흔히 그 동업관계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동업이라고 하죠. 어떤 식당을 같이 운영한다거나 이제 각자 일부분의 자금을 출자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꾸려서 이제 경영하는 경우를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조합이라는 단어가 쓰였군요. 저는 네. 뭔가 이런 단체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조합이라고 하면은 민주노동조합, 뭐 공무원 노동조합 이런 거 큰 단체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 하면 이것도 우리는 민법에서 조합계약이라고 하고, 이제 현실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냥 흔히 동업이라고 하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가 전부 승소했던 판결입니다. 제가 대리를 해가지고 전부 승소한 판결인데, 사실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고하고 피고죠. 이 2명이 카페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출자를 합니다. 흔한 사례죠? 그죠? 가장 흔한 사례죠. 근데 이 출자하는 게 돈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의 노무, 일을 글로 하는 형식으로 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하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한 명은 돈, 물주라고 하죠. 돈을 대고, 한 명은 실제로 이제 매장 운영 관리하는 경우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금전이나 노무 등 기타 금전적인 어떤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이걸 이제 동업,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합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중간에 한 명이 빠지는 경우. 그렇죠. 그죠? 동업이 깨지는 거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합에서 탈퇴한다고 합니다. 탈퇴하게 되면 빠진 사람한테 안 빠진 사람이 정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정상금을. 네. 근데 이번 사례에서는 정상금을 지급을 안 했군요. 그렇죠. 바로 이 사례가 이제 첫 번째 사례에서 원고가 조합에서 빠졌는데 피고가 그 탈퇴에 따른 정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제 정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케이스는 동업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다가 양 당사자가 이제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이제 조합 관계, 동업 관계를 해소하면 이때는 청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산. 이거는 이제 정산하고 청산은 약간 다른데, 청산은 조합 관계, 동업 관계 종료 시에 남아있는 잔존 자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승소했던 사례는 2번째 아닌 첫 번째 사례에서 중간에 일방 당사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했을 때 상대방을 상대로 여전히 그러니까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정상금 청구를 하는 사례였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를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란 게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도 지금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출도 많아지고 또 수익금 뭐 나도 미비하고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틀어져서 한 명이 빠지게 된 거죠. 원고가 빠진 건데, 그러면 당연히 피고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체 혼자 꾸려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또 원고한테 정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많게는 이제 몇백에서 몇천 또는 몇억까지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원고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고 같은 입장이라면 변호사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피고,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피고에게는 정상금 지급 의무라는 게 발생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사업이 계속 마이너스다, 이제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산 의무라는 게 사실은 수익이 발생했을 것, 그러니까 이 공동사업을 영위해가지고 어떤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나간 사람한테 줄 돈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완전 뭐 부도 직전이라 마이너스 상태다 이러면 사실은 이런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는 거고, 그래도 사업이 힘들긴 하지만 잘 굴러가고 있다, 또는 사업이 마저 화랑을 또 겪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예전에 다뤘던 그 가압류 있죠? 가압류가 또 이럴 때, 가압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압박 수단으로서 피보전 채권을 아까 이 정상금 채권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체의 뭐 예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뭐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놔야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고 나의 채권을 보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오셔가지고 일단 가압류 그리고 정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례는 원고를 제가 대리해서 전부 승소했던 판결입니다. 네. 돈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동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법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나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동업하지 마라. 네. 이 말이 하시죠. 정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잘 안 돼서 이 관계 틀어지면 이렇게 소송하게 되고 집행해야 되고 아마 그렇잖아요.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업은. 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네. 처음에 가까운 사이에서 동업했다가 완전 이제 의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친한 관계에서 동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신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두셔야 됩니다. 이게 구두로 진행되면은 무효인가요? 아니요. 구두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아, 그건 이때. 그렇죠. 계약서만큼의 효력은?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두로 하게 되면 여러분 증거가 안 남죠. 그렇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더라도 보통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법원이. 자, 그런데 원고가 이러이런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나는 피고에 대해서 이만큼의 정상금 채권이 있다라는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계약서죠. 계약서가 없이 그냥 구두로 계약해서 만약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에 들어갔다 하면 내가 원고가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내가 이 피고하고 조합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동업을 하다가 이만큼의 정상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라는 걸 주장 입증을 못하는 경우. 증거가 없으니까. 그죠? 계약서가 없이 구도로만 했을 때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 체결 시에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라는 거고,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 동업이나 조합관계에서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계약을 하실 때는 꼭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합관계, 이 동업관계에서 흔히 문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돈만 투자하고 지금 실운영은 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 네. 자, 이제 이건 입증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만약에 원고 피고가 5천씩 투자했다라고 쳐보죠. 그런데 현재 원고가 생각했을 때 탈퇴 시를 기준으로 원고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사업 가치가 2, 3억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5대5의 비율로 출자했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자산 가치가 2억이라고 치면 1억씩 가질 수 있겠죠? 네. 반씩 투자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원고 입장에서 더군다나 탈퇴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체의 현재 회계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청구는 1억을 지급하라고 하겠지만 현재 이 자산 가치가 2억이고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 많겠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하는 건데 피고를 상대로 그 매입 매출에 관한 자료를 알 수 있는 회계장부에 대해서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어떤 우리 사업 수익금이 예치돼 있다. 그러면 이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해서 그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래 내역 전체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증거 신청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무턱대고 너 얼마 지급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다 법적인 절차와 네. 예산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이런 증거 신청들이 이제 전문적인 분야인데 변호사 없이 개인이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아까 이 사례는 1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떤 노련함과 이 숙련도가 필요한 소송이 또 이 조업관계 소송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체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경우에 따라서죠. 이제 이거는 뭐 소송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다 보면 이제 무형적인 자산 가치도 상당히 발생하죠. 그런 그죠? 경우가 있겠네요. 단순히 집기나 뭐 이런 임대차 보증금 이런 거를 빼고라도 이 사업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가치.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 영위돼서 더 잘 된다고 예상하면 현재 이 사업의 현재 기준으로 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이제 감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신청. 또 그런 절차도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증거 신청 방법 중에 하나인데 법원에 통한 감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이 사업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그걸 이제 수익 분배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이 소송 안에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합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들이 혼자 하기엔 상당히 버거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증거 신청 특히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그러니까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 신청, 감정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까다로운 부분들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